안녕하세요. 청담 엘리학원 대표 임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돈 얘기,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쓴 내용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또 안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일찍 떠난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또 늦게 떠나야 된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에 떠나야 되는데, 그 적절한 시간이 언제인가? 이거는 학생이 과연 어느 나라에서 무엇 하면서 살 건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어느 나라에서 무엇 하면서 50살에서 100살을 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했을 때 80, 90%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묻죠. 어머님, 자녀분이 나이 50에서 100살까지 어느 나라에서 무엇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80, 90%의 학부모님들은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녀분이 나이 50살 때 부모님은 개인 못해요. 그러면은 물려준다라고 할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어떤 논팽이 같은 사람이 와서 자녀분을 홀랑홀랑 이래서 다 빼앗아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골치 아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녀분을 강성하게 키워야 된다. 그리고 어떤 몸에서 빼내갈 수 없는 것을 전달해 줘야 된다. 그것이 저는 교육이고 라이센스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한테 안내드리고 있죠. 이게 사실 좀 거친 말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아이가 나이 50살에서 100살까지 어느 나라에서 무엇 하면서 살까? 어떤 거를 해야 아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해놔야 돼요. 우리가 뭐 꼭 계획대로 살진 않잖아요. 물론. 하지만은 이걸 계획을 하고 나아가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계획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변경, 틀고 이러면서 수정해 나가면서 끝까지 간다고요. 근데 계획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갔다가 뭔가 흔들거리거나 무너졌을 때 포기 이런 경우가 돼요. 만약에 이제 국제학교 또는 이제 유학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게 되면은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분이 50에서 100살까지 무엇 하면서 어느 나라에서 살지. 그리고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 있냐 이거를 묻고 그 비용에 대해서 당신 이 비용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플랜 짜는 게 더 낫다 라고 하는 것을 안내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고 추가적인 의견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유학 의지와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조교유학을 상담할 때 나는 학생의 유학 의지와 부모의 경제 능력을 늘 함께 묻고 있다. 이는 참 어려운 일이다. 학생의 자질을 묻기 전에 또 학생의 무한한 가능성과 됨됨이를 보기 전에 부모의 경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직업적 고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부분이 명확해야 학생에게 꼭 맞는 유학 플랜을 설계해 줄 수 있다. 비용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 자녀의 조교유학을 생각하는 분이 학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낀다면 나는 대학교 유학을 권장한다. 미국 대학교는 고등학교와 달리 외국인 학생이더라도 학생의 능력에 따라 전액장학금 또는 재정보조를 해주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큰 주립대학은 외국인 학생에게 재정보조를 거의 안 해주기 때문에 재정보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학 중에 나는 리버럴 아츠 컬리지를 추천한다. 미국 명문가 자제 또는 학업적으로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택하는 이 유형의 대학은 외국인 학생에게도 기숙사 비용을 포함하여 전액 장학금을 주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년도 엘리학원에서 리버럴 아츠 컬리지에 지원한 학생들은 평균 연 4만 달러의 재정보조 혜택을 받아 출국했다. 얼마 전 방문한 학부모는
내게 재정보조를 받고 입학할 수 있는 보딩스쿨에 대해 문의했다. 가능한 학교들에 대해 안내드렸지만 원했던 동부 명문 보딩스쿨이 아니라 실망하는 눈치였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재정보조를 해준다고 웹사이트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우리와 만난 입학사정관들은 한국보다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나라들의 학생들이 재정보조 대상이 해당되지 않겠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중부 지역 명문 보딩스쿨 중 일부 학교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재정보조를 해주고 있다. 대학 유학을 생각한다면 일반고가 유리. 유학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 자녀가 이공계로 미국 유학을 떠나고자 한다면 국내에서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유학을 떠나도 괜찮다고 본다. 이때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국제학교를 택하는데 사실 이공계 유학을 준비한다면 오히려 국내 과학고나 자사고가 유리하고 사교육 환경이 좋은 서울, 강남의 일반 학교를 다니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사교육을 통해 컴퓨터, 수학, 과학 등을 깊게 공부할 수 있어서이다. 자, 이렇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내용은 사실 큰 줄기는 변함이 없어요. 이공계로 유학 가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일반 고등학교에서 마치고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공계는 필드 싸움이에요. 즉 학벌 싸움이 아니라 학생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교는 비리비리하게 나온 친구들이 구글이나 뭐 아마존 이런 데 취업하는 경우 많고요. 코넬 졸업한 학생, 뭐 컴퓨터 사이언스로 최근에는 이제 뭐 미시간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한 학생들 한국에 온 것을 제가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그쪽은 필드 싸움이기 때문에 실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일반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잘 알고 있는 동부의 명문 보딩스쿨, 뭐 블레어가 됐던 패디가 됐던 아니면 탭트가 됐던 이런 학교들은요, 자녀분이 거기에서 졸업을 해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로 진학을 한다? 라고 할 경우에 과연 그게 말이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냐면은 문과 교육이니까 이과 교육을 시키는 보딩스쿨들도 많은데 문과 교육 시키는 보딩스쿨로 가서 대학은 컴퓨터 사이언스로 뭐 들어가고 싶어? 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얘가 그렇게 공부해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 대학에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상식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미국 대학원까지 졸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학부로 MIT 다니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학부 MIT 졸업한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제 주변에. 결과적으로는 학부는 MIT 다니지 말고 대학원에 MIT 다녀라. 대학원 들어가기가 더 쉬워요. MIT 2024년도에 한국인 입학생들 보면은 학부생은 14명, 대학원생 199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생은 훨씬 많이 뽑는데 대학원은 연구를 하는 곳이잖아요. 학부는 티칭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티칭하는 곳에서 나와봤자 자기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되는 학생이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지도 않죠.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쓴 책이고요. 재정보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더 덧붙인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서 아이를 재정보조로 해서 하버드가 뭐 전액장학금 준다고 하니까 하버드에 보냈다 이거야.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저는 정말 쌍팔년도식의 사고방식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버드에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버드에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버드에 갔어. 그럼 넥스트는 뭐 할 건데? 얘가 하버드에서 졸업을 해서 하버드 인맥을 가지고 이 친구가 사업을 할 겁니까? 취업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버드 나온다라고 해서 뭐 취업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더 잘할 수는 있겠죠. 근데 똑똑한 학생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역에 있는 듣보잡 대학교에 가더라도 다 취업해요. 비용의 차이도 별로 없어. 받는 뭐 급여나 이런 차이도 별로 없고. 저라면은 이 친구가 정말 똑똑한 학생이다 라고 하게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가진 거라고는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의대 가야죠. 우리나라 의대 가는 게 정답에 가깝고. 그런데 똑똑해.
근데 문과야. 그렇다고 우리나라 대학교 가거나 아니면은 아시아권 대학 가는 게 답이에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보낸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선 재정적으로 충분하신 분들, 그리고 그 아이비를 나와서 어떤 집안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는 거고, 반대로 아이비에 들어갈 만한 애라면은 미국의 의대 다 가요. 그러니까 방법을 잘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이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서 거기에 졸업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반대로 인터내셔널 학생인데 의대는 들어갈 수 있고 약대 갈 수 있고 치대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데를 장학금 받고 졸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투자의 학생이 나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돈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좀 약간 방법을 틀어야겠죠. 이 트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안내드립니다. 방문 오셨을 때. 제 주변에도 하버드에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막 풍요로우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졸업을 한 다음에 그 친구는 뭐 취업을 했지만 저렇게 뭐 취업하는 인생을 왜 살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냐면 저 친구 정도면은 충분히 미국에서 서전 될 수 있는데, 의사 될 수 있는데, 정형외과 의사 될 수 있는데, 왜 취업해서 남 밑에서 일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끔 해둬서 그렇다라고 좀 봐요. 부모가 개입을 안 하니까. 아이는 뭐 자기 인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뭐 어릴 때부터 살았겠지. 그러니까 미스판단이 되지 않았나. 미스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폐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돌아올 거래요. 제가 오늘도 제가 어떤 학부모님한테 영문 성적증명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문 성적증명서 받은 이유가 이분이 아이가 있어요. 다른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다 졸업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취업이 안 되니까 저한테 성적표 줘서 의대 알아봐달라. 이렇게 오잖아요. 미국 의대 또는 해외 의대 가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가서 거기서 졸업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피부과 차리면 되잖아요. 그걸 왜 돌아서 가려고 애쓰시는지. 이분도 6년 낭비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판단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보조 또 비용적인 부분 허심탄회하게 저한테 물어볼 수 있다. 다만 제가 상담을 돈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5만 원 비용 받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기 때문에 돈 아깝다라는 생각 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오늘 안내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저와 상담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예약 잡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꼭 잊지 말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